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1월 9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장도 많이 흔들렸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0.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지지부진해야지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게, 시장이 급등할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뭐 장중에 좀 크게 빠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원인은 반도체 때문에 그런데요. 이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다른 쪽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참 변동성이 컸는데요. 일단은 미국장이 반도체주가 좀 하락이 제법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장 초반에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는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조선주들도 같이 오르면서 이 방산 조선주 예전의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급등이 나타나더니 오후 들어서는 갑자기 자동차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반도체는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그 외 섹터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제 자동차예요. 예, 자동차주가 이제 오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올라왔는데, 요거는 이따 이제 왜 올라오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분위기는 뭐 다시 괜찮아진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아래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 코스피는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강했던 쪽이 자동차, 그리고 은행, 예, 은행주들 괜찮았고요. 철강도 괜찮았고, 기계도 괜찮았고, 조선주 난리 났고요. 방산주도 난리 났습니다. 변압기랑 원자력 쪽만 좀 지지부진했고, 나머지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래서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높죠. 한미약품도 시가총액이 높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시가총액이 높죠. 보로노이도 시가총액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올라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부진했고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품 조금 올라왔고, 뭐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과 관련된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여전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사실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잘 올라온 종목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바이오주는 이제 아까 전에 보셨듯이 반반.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코스닥은 재미가 없어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안 좋고요. 바이오는 중간인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애도 같이 나오고 좋은 애도 같이 나오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예. 반반이다. 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쪽이 방산, 조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원자력, 이런 그 기존의 주도 섹터를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도 섹터의 공통점은 뭐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은 이제 조선주랑 방산주 괜찮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불을 뿜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부진한 틈을 타서 조선주들 급등세를 보여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예, 근데,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제 뭐, 방위비 올려라. 방위비 예산 더 올리겠다라고, 뭐 50% 가까이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린란드를 뭐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좀 강하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주들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면은 이제 조선이나 방산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방산주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방산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다 돌파를 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도 그렇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조선주들도 요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여전히 좋게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곳은 이제 자동차인데요. 사실 자동차주도 현대차가 막 올라올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차 해서 전기전자, 자동차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얘네들이 장 초반에는 약했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올라간 이유가 아마도 이 대법원 관세 판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사실 오늘 자동차주가 뭐 크게 올라올 이유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올라온 거는 오늘 미국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기존에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이 위헌이다 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유효해요. 예.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은 어제부터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관세 피해 종목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섹터별로 뭐가 나왔냐면은 관세 피해 대표적인 쪽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반도체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잘 나가니까 저쪽은 관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애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 관세에 해당하는 애들만 수혜주인 거고, 품목 관세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강,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이유로 관세를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위헌 판결돼도 걔는 관세를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들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팅을 하는구나. 내일 오늘 이제 뭐 몇 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정 정도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정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만약에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맞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일단은 이렇게 그 관세 피해주들이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고요. 관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환율이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 관세 영향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관세 때문에 기업들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미국에 나갈 돈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도 돈을 벌어서 이거를 환전을 안 해요. 왜냐면 다시 달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가 강하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위헌 판결이 된다라면은 약속 안 지켜도 되잖아요. 예, 관세 내리는 조건으로 이제 물론 뭐 투자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전보다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환율도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안 좋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며칠 사이에. 예, 그러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주들이 거기에 미리 베팅을 해서 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럼 미국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은 미국도 큰 뭐 움직임이 없다. 뭐 약간 하락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아마도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자동차주가 막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NXT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NXT는 개인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막 5%, 10%씩 막 상승을 했다고 쳐요. 그래 놓고서 본장 시작될 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팔아제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면은 단기성 이벤트로 배팅이 들어온 건데 다음날 보니까 주가가 막 갭 띄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미 NXT 거래에서.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 좋은 경우 위법이 아니라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은 이건 백방 빠지겠죠. 그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예,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나 하셔야 돼요. 위법이 판결이 될 것 같다. 위법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위법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NXT 거리에서 좀 과하게 오른다 싶으면 정리를 일단 조금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확 밀린다 그러면 바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오늘 팔아야죠. 안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주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관세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것 같다라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기아 때문에 그래요. 기아도 급등을 하거든요. 기아가 사실 조금 느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요새 현대차 그룹들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자율주행, 로봇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현대차, 현대오토 에버, 뭐 현대위아 이런 애들이에요. 기아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아가 거의 7%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관세 영향으로 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 날에 이제 많이 오른다라면은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월요일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파셔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차가 주도 섹터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가 이끌어가는 증시다. 그래서 반도체가 요새 조금 주춤거리니까 자동차 쪽이 튀어나가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들 종목들도 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룸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룸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쪽은 진짜 뭐 몇 년 동안 올랐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부터
2023년부터 올랐네요. 1년, 2년, 3년째 오르고 있어요. 이제 횟수로 따지면 4년째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예, 요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죠. 예. 방산주는 2022년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얘네도 지금 거의 5년 차예요. 5년 차인데도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급등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자동차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에 좀 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호도 면에서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여기가 맞아요. 자동차 쪽은 일단은 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거지. 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올해 줄어들었고 뭐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어찌됐든 얘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뻔했으나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의 선택, 일단 빠지면 사 전략은 계속해서 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요새는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그거 판결되면은 뭐 미국 시장이 뭐 뭔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게 아니냐.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맞는데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은 우리나라도 흔들릴 거 아니냐. 그런데 요새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달리 움직이는데 쟤네가 빠진다고 우리가 100% 빠지라는 법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힘든데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겁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장은요, 내가 크게 물리기 전까지는 자신감을 갖고 그냥 무조건 배팅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은 말고, 왜냐면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좋은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선주도 급등이 나왔지, 방산주도 급등이 나왔지, 자동차주도 급등이 나왔어요. 반도체주 안 빠졌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세요. 물릴 각오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릴 각오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이번 주까지 뭐 사실 이번 주 후반부에는 조금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지만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시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오늘 자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늘장 흐름을 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혜주가 있고 또 그런 종목들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만 하시면은 좀 어려운 시장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과감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높은 영역에 있는 이런 구간일수록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한데 이런 구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정말 잘 됩니다. 내려가는 구간에서 뭘 해도 안 돼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대로 무서움을 가질 수 있고 이거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나오겠죠 언젠가. 손실은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에 꺾이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은 뭐 내일이 되면 알 수가 있으니까 걱정은 내일 하시고,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뭐 우리나라도 뭐 괜찮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빠질 텐데, 혹시나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말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고,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